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CI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CI 보험은 종신보험의 한 종류인데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병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우선 사망보험금의 50에서 100%를 먼저 지급해주고 사망 시에는 나머지 잔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암과 심근경색, 5대 장기 이식 수술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CI 보험의 기능과 보장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가입을 해서 종종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이 CI 보험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CI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 고민 상담 드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CI 보험 완전 정복을 주제로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입니다. 네, 8월 17일 어김없이 월요일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국 오다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폭염주의보라고. 날씨가 참 덥더라고요. 네, 오늘은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후유장애나 보상 관련해서 꼼꼼히 챙길수록 하나 더 알수록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게 많다.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준비하시고 가입하시고 보상을 받으셔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방송에서도 전화 오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CI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말이 많다는 거죠.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집중적으로 특별한 질병 수술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께서 알고 계시는 암이나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내용에 항상 중대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죠. 오늘 CI 보험 말씀드린, 저희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CI 보험이 나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CI 보험이 어떤지 알고 본인한테 맞는 상황에서 가입을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탄탄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CI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CI 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면 이런저런 보장을 두루 CI 보험 하나로 모든 보장이 다 되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랑 영업을 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인은 내가 했잖아요. 보험료도 내가 내는 거고 보상도 내가 받는 거니까 이게 어떤 보상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정확한 혜택,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말 많은 CI 보험 파헤치기. CI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보장 내용이죠. 중대한 암. 이 내용은 암이
여러 가지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고액 질병 중에는 발생 빈도, 사망 원인이 높기 때문에 항상 가장 보험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암이니까 이 중대한 CI 보험에서도 암 관련해서도 보장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암 진단 확정은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CI 보험과 일반 보험의 암은 보장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피부 기저층 밑으로 1.5mm 침유나는 파괴적인 압수흑색종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시청자께서 알고 계시는 암이랑 CI 보험에서 말하는 암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CI 보험 말이 많은가? 자, 두 번째, 중대한 뇌졸중 이겁니다.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면 한의학적 표현으로 중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꽈리 상태도 뇌출혈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해하기 쉽게 터지는 뇌출혈 시에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 보통의 보험들이 갖고 있는 뇌졸중은 병원에서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 여부와 예후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간단하죠? 보험 가입하고 내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진단서를 내죠? 그럼 보험회사부터 보험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CI 보험에서 말하는 뇌졸중은 진단을 받았다고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붉은 글씨 보이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이게 여러 가지 약관 보면은 한 2페이지 정도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치료를 다 받고 나서도 장애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장애 수준이 보통 25%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혼자서 보행을 하기 힘들다든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걸 못한다든가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못한다든가 이 정도의 장애가 남아야지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뇌졸중이 CI보험 관련 가장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급성 심근경색증.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보장의 범위들이 쭉 나오는데 뇌출혈 보이죠? 아주 작은 범위 8%. 뇌출혈과 뇌졸중을 합쳐서 뇌출혈과 이 전체 뇌졸중 중에 뇌출혈 8% 제외한 나머지는 뇌경색이라고 하고 전체 뇌졸중이 이런 큰 범위를 갖는데 CI보험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다 받고 장애가 남아야 보험금을 준다. 정말 제일 좋은 거는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이겠죠? 일단은 CI보험 세 가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이 세 가지가 CI보험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대한 암처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도 보장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뇌졸중은 하늘과 땅 차이라 뇌졸중 하나 때문에라도 CI보험 가입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뇌졸중, 뇌혈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증, 심혈관 질환도 범위가 심근경색증은 한 19%, 20% 차지를 하고 전체 뇌혈관 환자 중에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 안에는 협심증도 포함되어 있죠.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일반 보험 가입하실 때는 가급적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자, CI보험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뇌졸중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암 걸리면 암 진단금 받죠. 요즘 2번, 3번 다 받죠. 뇌졸중, 뇌혈관 받죠. 급성 심근경색증 받죠. 각각 진단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CI보험은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사라져요. 물론 주계약을 크게 하면 보장 금액은 커지지만 한번 중대한 암으로 보험금 받았던 사람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걸로 CI보험 보험금을 받았던 분들은 보통 다른 보험 가입하시기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그럼 정말 다른 보험들은 없는데, 진단비들도 없는데, CI보험 가입 하나만 했기 때문에 암 걸리고 나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우회수, 인조혈관, 치화수 등등의 보상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면 CI보험이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보상 금액, 진단 금액을 크게, 게다가 과거의 보험들은 70세, 80세, 100세, 110세가 만기잖아요. CI보험은 종신토록 고액의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보험이 어떤 건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빛을 보게 CI보험 설계를 제대로 해서 가입을 제대로 해서 정말 탄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CI보험이 뭔지 꼭꼭 챙기시고 본인한테 맞도록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CI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이종태 이사와 함께 프라임에셋 양지연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CI보험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가장 큰 기본은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순서대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를 가장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진단자금과 수술비, 입원비들을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 준비하실 거는 종신보험. 그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장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이 됐을 때 내가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그때 가입하시는 게 CI보험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장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준비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가요. 실손 의료비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자금과 입원비 부분 보장 살펴본 다음에 종신보험 단계에서 CI보험을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 어머니 네. 보험 때문에 문의 전화 드렸는데요. 네. 예, 어떤 거 이야기 드렸나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 현재 들고 계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건강보험이랑 실비가 있으신데, 네. 암 진단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아, 그러세요. 현재 어머니께서 건강보험 하나, 실비보험 하나씩 들고 계신 건데, 네네. 암 진단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예. 네, 지금 암 진단 자금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암 진단 자금이요? 네. 그건 정확히 지금 모르시나요? 네. 네, 그럼 현재 어머니께서 들고 계신 보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보험 이름이 교보생명에 네. 베스트 생생 여성 건강보험이 있어요. 네. 예, 그게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가입은 2003년 1월 8일. 2013년에?
2003년? 2003년에 하셨어요. 예.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59,000원 정도. 59,420원. 59,000원 정도요? 네.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 건강보험에서. 네,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 보험이요? 예.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가입은 2007년 7월 26일이요. 2007년에 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요? 97,785원. 97,000원 정도 되시고요. 예. 네, 암진단 자금 좀 더 보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현재 건강보험 하나, 실비보험 하나 이렇게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암진단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우선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암을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어머니께서 지금 알아보라고 하셔서 따님이 지금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신가요? 아니, 따로 괜찮으신 건 없고, 그냥 감기만 조금 걸려서. 그 잔병 치레는 좀 하시죠? 예,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1세요. 아, 51세 젊으시네요, 아직. 암진단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는 그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은 부족하다라고 해도 자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녀분이 이제 엄마 거를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냥 뭐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것도 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아, 네. 네. 그 지인들 중에서 뭐 그러니까 중대질환 관련돼서 진단받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네. 아, 보통 저희가 여쭤보는 게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네. 혹시 그러면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면 지금 암 진단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는 전혀 모르시고요. 2천만 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혹시 아까 그 교보생명의 베스트 여성건강보험 있으시다고 하셨고, 예.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 아까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거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증권 갖고 계시나요? 아, 네. 아, 그러면 그 교보생명 거 그 특약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특약 명칭을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아, 특약이요? 네. 그런 건, 예, 제가 이것만 꺼내서 정리해 놓은 거라서. 아, 네네네네. 지금 보려면 또 찾아봐야 돼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어머니 51세 정도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현재 보험을 준비하실 때 한 보험사에서는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이 아마 가입은 되실 거예요. 딱히 다른 질환이라던가 2천만 이런 게 원까지요? 없을 때니까.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더 준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아까 2천만 원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2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암 욕심내시는 분들은 한 3천, 4천도 얘기하시거든요. 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지금 연세가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개 보험사로 해서 4천만 원 정도로 더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흥국화재 보면요. 지금 연세 비해서 97,000원 여기에 암 진단 자금은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암 진단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2천만 원이. 아, 흥국화재예요? 제가 아까 2천만 원이 있을 거라는 데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흥국화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흥국화재? 네. 네. 그러면 혹시 혈관 질환 쪽도 준비해 놓으신 건 있나요? 이 흥국화재 안에서? 네네. 아, 그러면 그냥 타사 쪽으로 흥국화재 말고 다른 타사 보험사로 한 2천만 원 정도 각 보험회사에서 지금 나이가 2천만 원씩 정도밖에는 준비가 안 되시거든요. 네. 2천만 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기존에 그 담보 내용을 못 받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꼭꼭꼭 짚어서 준비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은 한 5만 원 미만 선으로 될 것 같으세요. 20년 납 100세 만기 혹은 90세 만기를 하더라도 다른 데 보험회사 저렴한 데로 가게 되면. 아, 네. 다른 혹시 질문사항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알려주신 대로 암 진단 자금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네. 태아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이나 카페 통해서 알아봤는데 다 뭐 100세 만기가 좋은 건지 30세 만기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네. 의견 좀 분분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몇 세 만기로 태아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임신하신 지 몇 주 되셨어요? 지금 10주 정도 됐어요. 10주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임신하신 지 10주 정도 되셨는데요.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가입할지 몇 세 만기로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0주면은 이제 태아보험 많이 알아보시고 보통 네. 한 16주 이내에 가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병원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16주부터 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이제 태아보험도 가입하는데 제한을 받거든요. 지금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9월 달에 보험료 오르니까 가급적 예. 8월 안에 가입하시면 네네. 되시겠고요. 지금 9월 달에 시청자께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9월 달에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금리,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가 지금 1%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 또 내린 건데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료는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보험회사가 이게 질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보험회사가 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잖아요. 이 받은 보험료를 자기네가 그냥 임의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보관을 합니다. 네네. 그 보관을 하면은 그 남의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자, 보험사가 돈을 갖고 있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네. 결과적으로 돌려줘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은행 금리랑 보험료랑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9월 달에 조금 예년보다 좀 상승폭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10주시니까 아직 8월 중순이니까 한 네네. 1, 2주 충분히 알아보시고 8월 말일 예. 안에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셨던 그 100세로 하냐 30세로 하냐 의견이 분분한다. 이 얘기는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100세로 하시면 일단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좀 아파가지고 보험을 못 갈아타는 경우 그런 경우를 걱정 안 해도 돼요. 반면에 장점은 두 가지예요. 보험 나빠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중간에 아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반면에 보장 기간이 100년이니까 태아보험이면 가입하고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시면 아예 출발할 때 100세로 해서 마음 편안하게 계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료를 많이 내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타 이유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30세로 하시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100세로 했을 때 장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고 보험이 나빠져도 걱정할 필요 없고 반면에 30세는 그게 단점이 돼요. 보험이 중간에 나빠지면은 30살 돼서 성인보험으로 갈아탈 때 불리할 것이고 중간에 30살 즈음에 뭐 입원을 했다든가 발목을 뼈다든가 약을 먹고 있다든가 해서 성인보험으로 못 갈아탈 경우가 또 걱정이 되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의료실비, 병원비 보상받는 의료실비는 100세로 하고 나머지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은 30세로 하면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일부 보험 상품은 30세로 가입을 하셔도 30세 딱 됐을 때 난 그냥 이거 100세로 바꿔줘 하면 조건 없이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되는 시점에 걱정이 두 가지죠. 몸이 아파서 못 갈아탈까봐, 보험이 나빠질까봐. 근데 일부 상품들은 조건 없이 그냥 100세로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병원에 치료받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상품으로. 좋겠네요. 네? 제가 30세랑 100세랑 고민을 했던 게 아기가 30살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지금 진단금이 뭐 4천, 5천이 암이 뭐 세다고 해도 30년 후에 다시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럴 거면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세까지 보장받는데 대신 중간에 아프면 어차피 못 갈아타니까
네네. 자동으로 조건 없이 100세로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30세 되는 시점에 네. 좋은 보험이 나왔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금액을 좀 크게 키워야겠다라고 하시면 네. 하나 덧붙여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그때 가서 보험이 정말 보장 범위가 좁아지고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자녀분들이 보험 가입이 당장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지금 시점에 가입한 것만 그냥 100세로 연장하면 되니까 그런 네. 시청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화폐 가치가 바뀌니까 보상 금액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100세 자동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부 보험 상품 중에서는요,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셔도 나중에 30세가 네. 돼서 100세 만기로 바꿔준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상품 잘 찾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게요. 7842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52세입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라도 제 앞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국민연금에 넣으라고 합니다. 보험사 연금에 넣는 것이 좋을지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팀장님, 지금 남편은 국민연금 넣고 계시고 이 아내분이 네. 52세신데 이제 연금을 새로 가입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두 분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 분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분이 좀 아까 그 문자 보니까 직장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통 배우자, 와이프님께서 지금 52세라고 하시니까 아마 배우자님께서는 조금 더 나이가 동갑이시거나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을 하셨고 계속 그거로 납입하신 그 누적 금액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이제 주부님이 언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연장을 고민하는 부분은 아마 예전에 납입했던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좋은 결정이시긴 하세요. 국민연금을 이제 물가 상승 감안해서 그 해당 내가 보험 수급을 받을 때 해당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같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가장 안 좋은 단점은 국민연금은 사회적인 보장 보험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서 연금을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면 두 분 다 국민연금 받게 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다른 한 분의 국민연금 받으실 거를 배우자가 받으시는 거는 안 되세요. 그 둘 중 한 가지를 두 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수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님께서 혹시 주부라고 하신다고 하고 여태까지 직장 경력은 단절되셨다가 이제 연금을 좀 알아보신다고 하면 보험사에 있는 연금으로 납입하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버님께서 혹은 배우자께서 사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부적으로 내가 보험 받을 거는 내 개인연금에서 받고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또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시는 게 좀 좋은 결정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문자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던가 이제 저 질문을 주셨던 이 분께서 연금을 수급을 여태까지 누가 더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가 그렇게 해야 될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만약 두 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 혹시라도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이게 중복돼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703님이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자동차 상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사님, 자동차 상해를 했을 때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만 그만큼 이득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험 가입하실 때 자동차 상해 보통 줄여서 이제 자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반대되는 개념의 자기 신체 손해, 자손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비교 견적을 하거나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그 안내를 받을 때는 살펴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 보상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지금 문자 주신 분 주위에서 자동차 상해로 꼭 가입하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면 그분이 정말 제대로 보험을 추천을 하시는 거니까 자동차 상해로 보험료가 몇만 원 높아지지만 1년치 보험료니까 보험료 몇만 원 높아지더라도 꼭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보장 범위가 훨씬 넓고 보상 혜택이 훨씬 많으세요. 실제 사고가 났다고 치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입원해서 수술받는 경우에는 심지어 한 보상 금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꼭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자동차 상해가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고 보상 혜택도 많기 때문에 꼭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이제 방송을 보면서 네. 그 보장 내역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보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네. 연금과 보장성 보험 둘 다 준비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게 있나요? 남편 거거든요. 아, 남편분께서 갖고 계세요? 네네. 네네. 어떤 보험인가요? 그 남편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너 생명 집중보장 암보험하고요. 네. 흥고가제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이요. 네, 라이나 생명에서 암보험 하나 있으시고 흥국화재에서 실손보험 하나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이 보험사 각각 언제 가입했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라이나는 네. 11년 7월 달에 했고요. 네. 또 흥고가제 거는 11년 7월 11일 날. 네. 네. 매달 네.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라이나 거는 48,45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흥국은 97,900원 정도요. 아, 그러세요? 네. 현재 남편분의 연금과 보장성 보험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남편분이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연금과 보장성 보험을 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아, 네. 네. 자,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좀 전에 저희 그 아나운서 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라이나 생명에 이제 집중보장 암보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이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혹시 맞나요? 네, 갱신형으로 맞아요. 아, 진단자금이 얼마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6천만 원 정도. 얼마요? 6천이요. 아, 6천만 원이요? 네. 굉장히 세시네요. 혹시 그러면 라이나 생명에 이거 이외에 다른 담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네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흥국화재 보니까 실손의료비로 준비하신 거는 맞으신 거죠? 네. 혹시 그럼 실손의료비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는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실비하고요. 네. 운전자 보험하고 골절하고 이 보험비에서 85,000원 정도. 네네네네네. 혹시 보장성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6,700원 정도 있고요. 선택은 83,000원, 적립은 35,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시고요?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네네. 시청자님,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보통 흥국화재가 보통 보장성 보험이라고 불리는 게 기본보험료와 선택보험료가 있는데 이걸 보통 보장성 보험료라고 합치거든요. 네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거의 한 49,700원, 5만 원 조금 안쪽으로 보장성 보험을 갖고 있으시고 적립보험료가 아마 35,300원 아마 이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험을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실손의료비랑 운전자랑 골절이랑 입원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8만 원대에 갖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집중보장 암보험에서는 암보험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장이 보니까요, 중간에 좀 많이 비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 암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암 진단자금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이 암보험은 갱신형이세요, 10년마다. 두 번째는,
지금 흥국화재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 건 정말 잘하신 부분이세요. 네네. 네, 근데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여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남편분 다른 질환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으시죠? 네네. 나이가 남편분이 어떻게 되세요? 44살이요. 몇 살이요? 44살이요. 예, 잘 안 들려서요. 네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건데, 암보험은 솔직히 비갱신형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 것 같고요. 네네. 지금부터 이제 10년마다 오른다고 하면 54세? 아니야, 54세? 40살 정도의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네네. 40세, 50세, 네. 60세, 70세, 이거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네. 100세까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 아마 거의 갱신될 때마다 70% 혹은 100%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단자금은 갱신형이 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네. 그렇게 준비를 따로 하시게 될 때 뇌 졸중이라던가 뇌 혈관 질환 혹은 아까 우리 이종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성 식료세 이런 진단자금에 대한 부분을 암 진단자금을 준비를 하실 때 요것들만 진단자금만 따로 준비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여유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상은 소득활동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금은 이제 10년 납 혹은 5년 납으로 내가 집중적으로 나의 소득 활동을 할 때 집중적으로 연금 액수를 많이 키워놓으시고 이거를 굴리는 형식으로 할 때 하게 되는데 이거를 두 가지 형태로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공시일용이 좀 높은 형.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도 좀 높은 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변액 상품에 있는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시거든요. 네네. 보통 제가 제안을 드릴 때는 이제 공실이율형과 변액 상품형 두 가지를 믹싱해서 갖고 가는 것도 보통 권장은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성향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추가 납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가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우선 진단자금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고요. 네네. 연금 같은 경우는 공시율 상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변액 상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으로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2145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을 남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남편인데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3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인데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제3자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이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망 수익자라는 이런 부분은 보통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통 수익자를 와이프라던가 자녀분한테 지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통은 법정상속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질문 주신 경우는 좀 곤란해서 문자로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이 수익자 부분은 계약자, 즉 돈 내는 사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익자 지정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셔서 이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이혼하셔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드라이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두 분이서 사망을 하셨던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보장금이 나왔는데 이게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한테 그대로 갔거든요. 근데 자녀를 키우고 있던 이혼했던 여자분, 와이프한테 이게 돈이 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부모님 쪽에서는 이혼했는데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내셔서 이렇게 한 경험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혼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자녀의 그러니까 보호자인 이혼했던 와이프한테 이 돈이 사망보장금이 다 갔던 그런 이력이 있고, 또다시 우리 보시면 최근 스타 중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최진실 사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사망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망 수익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어느 사람한테 보호자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셨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수익자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세요? 이 보험으로요. 네.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언뜻 들어가지고. 아, 보험으로? 알고 싶어서. 네, 예. 보험으로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다고 들으셨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보험으로 상속세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건가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현재 들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건가요? 아니, 그게 없어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없으시고요. 네, 한번 이종태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보험으로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이나 미디어나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 보험을 잘 가입하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들으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방송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함축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전 증여를 긴 시간 동안 잘 활용을 해서 실제 잘라서 증여세로 여러 번 납부하고 상속에 대한 과세 대상을 없애서 실제로는 상속세라고 내는 돈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잘못 얘기를 하셨거나, 그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좀 함축적으로 줄인 내용을 그 한 부분만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험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보험을 활용을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예를 들어서 소득세 관련해서도 보험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께서 질문하셨던 보험을 활용해서 세금을 안 낸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시고요.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을 잘 활용을 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보세요? 지금 시청자께서 목소리가 좀 젊으신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연구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갖고 있는 건물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요? 아니면 시청자께서? 네,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네. 그 말씀을 부모님이 먼저 하신 거죠? 네, 뭐 들었는지 이제 알아봐라 한번.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의 자산이 그 말씀하셨던 그런 건물에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이나 이런 데 분산이 돼 있나요? 거의 건물하고 아파트 정도예요. 아, 그래요? 건물은 상가 건물이겠네요? 아니요, 모텔. 그러면은 굉장히 좀 구치가, 죄송합니다. 위너를 써서 굉장히 좀 큰 내용일 텐데, 우선은, 이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여쭤볼 수 없고요.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여보세요? 셋이요. 세 분. 부모님의 이제 동의하에, 지금 만약에 모텔이고 어머니 아버님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쪼개갖고 자녀분한테는
긴 시간을 놓고 사전 증여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사전 증여를 쓰면서 부담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약간 일부분을 현금화해서 모텔인데 이게 분산이 돼 있거나 지하 따로 임대를 줬거나 이런 경우는 분산을 해서 일부를 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을 해서 종신연금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여 받으실 분이 세 분이시고 건물 처음에 매입가 관련해서 양도세랑 또 세 분이 각각 나누셨을 때 지분에 대한 취득세랑 여러 가지 상속 증여 이런 거 외에 다른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접근할 건 아니고요. 그 관련 전문가, 세무 전문가 분한테도 상담을 받으시고 보험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보험 전문가한테도 활용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되겠죠. 일단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고요. 보험을 갖고 세금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험으로 상속세를 아예 안 낼 수는 없고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전문가분과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11님이 보내주셨네요. 77년 1월 31일생 남자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비형감염 보균자인데 비활동성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비활동성의 비형감염 보균자신데요.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죠. 지금 비형감염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활동성, 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입이 제한이 좀 걸리고요.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소견이 좀 필요합니다. 간 수치가, 혈액 검사 결과지, 그리고 이 비형감염으로 최근에 병원에 내원을 한 적이 있는지, 동반 질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없으시면 단순히 20년 전, 10년 전에 비활동성, 비형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실비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간 암보험이라던가 각종 혈관 질환 이런 게 다 준비를 하시는 게 가능한데 보통은 이거 모르셔서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보통 보험을 넣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넣게 되면 각종 이제 혈액 검사 결과지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시를 해서 보험회사 심사를 받게 되면 보통 심사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전기간 간 부담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간 쪽으로 비형감염이 맞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료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5년 정도 부담보로 그냥 잡아달라고 보통은 이렇게 설계사가 역량 있는 설계사죠. 설계사가 보통 이제 심사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기간 부담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간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시게 되면 정말 전기간 보험 이쪽 안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부담보라고 하게 되면 5년 정도만 부담보지 그 이후에는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꼭 비형감염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 가입하실 때 정기간 부담보보다는 5년 부담보 혹은 3년 부담보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실비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3년 부담보나 5년 부담보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문자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